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부적절한 자세 형태를 얘기했죠. 골반에 따라서 얘기했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들어갈 때는 골반만 잡는다고 부적절한 자세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치료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 들어갈게요. 그림 9-11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보여주는 건데, 이 정도면 심한 형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척추에 대한 인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척추와 척추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뒤쪽이 극돌기, 행돌기, 여기가 이제 바디라고 했을 때 디스크가 있는 곳이죠. 이 척추와 척 사이에는 인대가 물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대 몇 가지를 얘기하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이제 디스크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이제 구멍이 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밑에 이제 척수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에 있는 구멍 사이로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래서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앞쪽이 전종인데, 그 다음에 디스크 뒤쪽에 여기 구멍 난 곳 앞쪽에 후종인데, 그리고 이 구멍 뒤쪽에 황인대, 그 다음에 여기 극과 극 사이에 극간인데, 그 다음에 사이 말고 끝에 쭉 이어지는 게 이제 극상인대. 그 다음에 옆면으로 보면은 척추와 척추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관절이 있는데, 척추관 관절. 여기서도 이제 관절이기 때문에 인대가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가장 많이 당겨지는 인대가 전종인대. 우리가 만약에 굴곡을 했다, 그럴 때 많이 당겨지는 인대는 여기 극상인대, 그 다음에 척추관 관절에 해당하는 인대들, 여기서 많이 저항을 받아요.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 14, 우리가 이제 극상인대를 얘기했죠. 근데 목에서는 이 극상인대가 굉장히 두껍게 발달하거든요. 이거를 항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을 굴곡시켰을 때 이 항인대가 굉장히 많이 잡아줘요.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9-18을 보면 경추가 나와있죠. 경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추 상부 1번, 2번, 그 다음에 나머지 경추 하부 3번부터 7번까지를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냐면 움직임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요. 그래서 경추 1번은 그냥 동그라미 원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추 2번은 치돌기라고 해가지고 움푹 튀어나온 뼈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딱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나머지 경추들은 똑같이 생겼는데, 옆면으로 보면 척추관 관절 자체가 이렇게 45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45도 각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움직임은 굴곡했을 때, 신전했을 때, 회전했을 때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경추는 굴곡, 신전, 회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일어난다. 흉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있으면 흉추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골이랑 평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흉추가 있고 윗골이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 윗골 방향이랑 평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할 때는 굴곡, 신전, 회전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윗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윗골이 이렇게 행돌기랑 몸체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제한이 갑니다. 그래서 회전도 제한이 되고, 옆으로 측방 굴곡도 제한되고, 그래서 굴곡, 신전만 어느 정도 일어나게끔 돼 있다. 요추는 이렇게 있으면 이 방향에서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이렇게 척추관 관절이. 그래서 굴곡, 신전은 잘 일어나게 되는데, 측방 굴곡 할 때 이렇게 걸리고, 회전할 때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굴곡, 신전은 잘 일어나게 돼 있다. 쭉 넘어가서 그림 9-21을 보면 여기 보시면 척추관 관절이 45도 되어 있는 게 살짝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C1은 환추라고 해가지고 고리 모양, 그 다음에 그림 9-23은
치둘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뼈가 있죠. 솟아나온 뼈가 있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림 9-24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모양. 그 다음에 이건 요추. 그림 9-27 보면 경추의 1, 2번이 다른 경추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두개구를 받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단단해야 되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척추의 무게는 더 나간다. 왜냐하면 큰 무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척수와 신경근들 얘기죠. 척수는 얘가 있으면은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조그만 원통 같은 것이 있는데, 척추 안에 이제 동그란 구멍이 있다 그랬죠. 그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척수는 요추 1번, 2번에서 멈춥니다. 근데 이제 신경근들은 각각 척추 옆에 구멍으로 신경근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추천자라고, 뇌척수액을 주사기로 뽑는 걸 요추천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사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척수는 요추 1번, 2번까지만 있죠. 그 밑에 4, 5번 여기 사이에 주사를 넣어서 뇌척수액을 뽑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뇌척수액이 계속 흘러가거든요. 넘어가고, 그림 9-30을 보면 요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죠. 여기 바디에 대요근이 있고, 횡돌기 앞쪽에 요방형근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골 있죠. 청골에 푹 들어간 여기에 이제 이상근이 출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쪽에 이상근이, 이 뒤쪽으로는 기립근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고요.